숨진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 검찰이 상관인 가해자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군은 이미 석 달 전에 범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블랙박스 역시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직접 구해서 줬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군이 그동안 어떻게 이 사건을 덮어왔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군 검찰이 성추행 사건을 접수받은 지 하루 만에 피의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가 신속히 이뤄진 건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가 확보돼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랙박스에 누군지 내가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걔 괜찮니? 이렇게 술이 취했어? 이렇게 교미하게 그런 언변을 하면서 앞에 사람 들리게 하면서 그 사이에 그 말을 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그 성폭력, 강제 성추행을 하게 됐고. 그런데 앞서 수사한 공군 수사당국은 이 블랙박스를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3월 초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직접 구해 제출한 겁니다. 공군 수사당국은 사건의 스모킹건인 핵심 증거를 확보해놓고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청원 휴가와 심리치료 등으로 조사에 임하지 못하게 되자 피의자에 대한 수사마저 게을리한 겁니다. 군인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군 법무관인 국선 변호인도 전화를 걸 때마다 사건 자체를 회피하면서 이 중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네? 왜 제가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런 식으로 반문을 하는 거야? 그 사이 이 중사는 장 중사로부터 내가 먼저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직속 상관들로부터 수차례 회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압박감이 하루하루 커질 수 있었던 정황을 보여줍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상관들의 성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사는 지난해에도 또 다른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그때도 직속 상관이 신고하지 못하게 해서 사건이 묻혔다고 유족들은 말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이 중사는 지난해 부대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상관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당시 다른 부대에서 이 중사가 근무하는 부대로 파견 근무를 나온 상관이 이 중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허리 등 신체 부위를 만진 겁니다. 이 중사는 부대 내 상담관에게 알려 고충을 호소했지만 정식으로 사건을 신고하진 못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했다는 이유로 직속 상관이 사건을 공론화하지 말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 측은 당시 사건을 무마시킨 게 지난 3월 강제추행 사건 직후에도 사건을 덮자고 했던 상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인원들이 다 회유에 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고가 있었고 뭘 했고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있고 그 당사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사과도 했고. 유가족 측은 국방부 검찰단에 지난해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도 추가 고소할 예정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중사가 숨진 지 열 하루 만에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서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제 청원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이중사와 같은 딸을 둘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딸을 이렇게 잘 케어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면담 과정에서 오열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구급차를 늦게 대기시켰다며 서 장관에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공군의 성범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부사관이 여군의 숙소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군이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초 공군 제19 전투비행단 소속 A 하사가 여군을 불법 촬영한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여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법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군사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USB와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습니다. 군사경찰 소속 A 하사는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피해자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USB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최소 5명으로 알려졌는데 불법 촬영물이 장기간 저장된 것으로 볼 때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 군의 대응 방식도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소속 부대가 사건 적발 뒤 한 달 가까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사경찰이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좀 봐달라고 하는 등 회유에 나섰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그 까닭은 가해자가 군사경찰이란 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제19 감싸기인 것입니다. 공군은 엄중함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뒤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네, 방금 전에 보도해드린 내용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 상담소에 김숙경 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군에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지, 그리고 왜 매번 은폐와 무마, 또 회유, 그리고 늑장 대응 문제가 불거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 공개한 사건 얘기부터 좀 더 들어가 보면요. 네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 그 사건이 발생한 건 5월 4일이라고 알고 있고요. 예. 예, 그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한 사건을 현행범으로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고, 신고해서 군사 경찰에서 그 가해자의 USB와 휴대폰을 예. 포렌식하면서 다량의 그 다수의 여군들을 불법 촬영한 폴더를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수라고 하면 일단 또 파일이 여러 개라고 하면 네, 일단 한두 번은 아닌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몇 명 정도입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다수의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예. 한 10명 가까이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10명 가까이요? 더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그 제보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파일 개수와 또 피해자, 제보가 들어온 피해자들을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근데 결국 사건이 이렇게 밖에까지 알려졌다는 건 군이 가이드라인대로 제대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이런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군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성폭력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예. 그것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현재 그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예. 피가해자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가해자 분리가 안 돼 있었고요. 다수의 제보자들 말씀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분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시점에서야 가해자가 정문 초소에서 있는데 그 근무지를 후문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래놓고 지금 현재 가해자 분리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서 오히려 길을 돌아서 가야 되고 예. 피해자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가해자는 지금 또 현재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네, 분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군이 묵살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피해를 주장하고 또 요구하고 피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가해자와 같이 맞습니다. 있으면. 예. 이제 그게 군 성폭력 사건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직장이고요. 생존권이 걸린 문제고, 특히 여군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 군대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예. 신고를 했을 때 이후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 같은 것들이 많이 예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진짜 죽을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거든요. 예. 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피해자들이 내가 신고를 해봤자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예. 알아서 군을 나가는 그런 사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사실 군의 성범죄 문제는 뭐 이번에 처음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맞습니다. 계속 누적돼 왔던 문제고
그때마다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계속 안 지켜지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대한민국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은 예. 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이고 군 사법 체계도 지휘부에 철저하게 예속돼 있다고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 지휘관들의 경우에는 지휘 부담이나 관리 부담을 느끼게 되고 본인 재임 중에는 가능하면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예, 또 그것이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승진에 예.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 근데 그런 부대에 기류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도 알아서 은폐 축소를 하고, 더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군사 경찰이기 때문에 예. 바로 제19 감사기를 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군사경찰 소속이고 네. 뭐 수사도 군사경찰이 하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앞선 부사관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도 군검찰이 또 오랫동안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군사법원에서 또 재판을 예, 받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이 과정의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이렇게 수사와 재판까지 모두 군 안에서 처리되는 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군 자체가 되게 폐쇄적인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지휘관의 의정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전역하지 않은 이상은 예. 군 사법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군사 경찰 그리고 군 검찰,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법 체계, 군 사법 체계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사건 자체에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예. 그것을 알게 되는 피해자들은 사건의 신고나 이런 것들을 꺼리게 되고, 예. 결국 가해자들은 내가 가해를 해도 뭐 처벌받는 것이 없더라, 이것들이 학습되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혹시 그 네. 기자회견을 하신 이후에 네. 또 추가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추가로 제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저희가 예. 예. 추가로 내용이 들어오고 있고, 제보에 또 따르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군사경찰 소속 수사관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회유나 무마가 또 있었다는 얘기군요. 회유와 유마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예. 몇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예.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군인권 보호관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위기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도 상황에서는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예. 긴급 청문회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피해자들이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데 국회와 정치인들 그리고 다 모두 응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일단 군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외부에서도 이 예. 사건 조사가 예, 필요하다, 군은 이런 말씀이시군요. 문제 해결을 벌써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군 성폭력 상담소의 김숙경 소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